자, 그런데요. 태종의 희망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또 터집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조선의 세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양녕이 저지른 겁니다. 조선을 뒤흔든 초유의 세자 스캔들. (1417년 2월) 세자인 양녕대군의 나이가 24살이 되던 해, 하루는요, 세자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말을 듣게 된 거죠. 그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 어리의 자색과 재해가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어리라는 사람이에요? 네. 즉 얼굴이 곱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사실 실록에 아주 예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딱 2명입니다. 바로 장희빈과 어리. 아, 딱 둘이에요. 아, 근데 네, 두 예전에 몇번 배운 것 같았어요. 장희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2명이구나. 어리. 자, 그런 어리의 소문이 하하, 또 이 세자 귀에 들어간 거죠. 바로 양녕대군의 호기심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양녕대군은요, 예쁜 수가 놓인 주머니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리를 만나려고 세자궁 담도 넘습니다. 야, 담을 넘는 사랑. 어떻게든 이 어리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어리를 세자궁 안까지 데려와서 몰래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와. 자, 그리고요,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갑니다. 비밀 연애네. 자, 그런데 이 세자가 만나는 어리의 정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기생? 기생보다 더한 거죠. 막 노비? 노비? 노비 쪽. 자, 이 충격적 정체 한번 추적해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왔다. 느낌 왔어요? 네, 어리는 결혼을 했어요. 아, 진짜? 맞습니다. 그녀는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아하.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어리는 종이품,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전직 고위 관리의 첩이었던 겁니다. 전직 관리의 첩이란 걸 알면서도 꿰어내서 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건요, 이전에 기생을 만났던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약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정말 큰 잘못 아닌가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삼강오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강오륜은 이제 유교 국가의 윤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윤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삼강오륜의 윤리를 어기는 죄를 범했다. 이거는 세자는 물론이고 왕실 전체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아주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세자의 간통 사건을 접한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리라는 여인은 지금 어디 있어? 세자궁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원부로 압송하였습니다. 분노한 태종은요, 양녕대군과 어리가 만난 걸 도와준 사람들
모두 잡아들여서 아주 잔혹하게 국문합니다. 대다수가요 몸이 부서지도록 장을 맞았고요. 목이 베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회초리만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이 베었으니까.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너무 화나셨다 이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태종의 분노. 당연히 세자 양령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태종은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번에는요, 태종이 세자에게 이걸 하라고 뜻을 전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네. 반성문 읽었잖아요. 종묘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그 종묘, 거기서 세자가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읽는 모습입니다. 겸손함을 잃고 법도와 예의를 무너뜨려 국사를 혼란코자 한 죄 그옵니다. 이 나라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그 죄를 씻고자 하나이다.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뭐 당시 양녕대군에게 이보다 더 낯뜨겁고 부끄러운 처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자는요, 절절하게 반성하면서 이런 맹세까지 합니다. 매 사냥과 여자, 술과 음악, 4가지 허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영원히. 와, 안 살겠다는 건데. 삶을 포기하겠다. 네, 삶을 포기하겠네. 지금까지 양녕대군의 모습을 본다면. 맞습니다. 근데 그 세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글을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자가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읽도록 하는 정말 극단의 조치까지 쓰면서 세자인 큰아들이 바뀌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든 세자를 옳은 길로 가게 하려는 정말 태종의 정말 노력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자, 그로부터 1년 후 1418년 3월 태종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양녕대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 아니네? 예원 씨, 어리를 만나서 아기를 낳아요. 정답! 아니,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이 표정이 너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라는 표정을 하시니까 내가 좀... 자, 그런데요. 그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기가 막힙니다. 왜요? 언제예요? 양녕대군이 1417년 2월에 반성문을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1418년 2월에서 3월쯤에 아이가 태어났다? 2월, 3월? 근데 2월, 3월 반성문 읽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5월이나 6월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2월 3월에 나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자가 종묘에서 반성문을 읽은 직후에 바로 어리를 만나야 지금 이렇게 시차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양녕대군이 아버지 태종을 속이고 남몰래 어리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그 눈물의 그런 반성문 뭐예요, 그러면? 자, 이 태종과 세자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부자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종이 세자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세자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게 믿었던 양녕대군이 또 다시 일을 벌인 겁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이고야. 세자가 성령이 죽었을 때 궁중에서 활 쏘는 놀이를 하였다. 아, 동생이 죽었는데 활 쏘기를 했던 시기는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이 죽은 지 고작 24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상실감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감쌌던 큰 아들이 일국의 세자가 동생의 죽음을 애도할 기간에 활쏘기 놀이를 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정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사실 세자도 좀 꺼림직하긴 했어요. 꺼림직해서 이제 자기 스승이 되는 관원에게 나 활 쏘고 싶은데 나가서 좀 쏴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3, 7일이 지났으니까 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자는 또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큰 사단이 된 거죠. 이게 세자에 대한 이 태종의 분노와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태종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를 넘은 거죠. 결국 태종은요, 세자를 벌주기 위해서 세자 곁에서 어리를 떼어내고요,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세자가 세자궁에서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도록 명합니다. 그렇게 세자의 발이 묶인 지 보름이 지난 1418년 5월 30일 태종에게 세자의 상소가 도착합니다. 상소? 반성을 좀 하나? 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과연 양녕이 보름 이후 어떤 상소를 올렸을까요? 어찌 스스로 만나서 아니 잠깐 이게 무슨 하는지 아세요? 와, 이거는 아버지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양녕대군이 직접 써서 보낸 상소, 거기에 적힌 내용을 풀어보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여인들을 다 궁중에 들였으면서 저는 왜 안 됩니까? 나의 첩들을 아버지가 궁중에 들이지 못하게 해서 지금 나라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아닌 아버지가 반성하셔야죠. 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와, 야,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주 건방지네요. 진짜 와, 진짜 딱 뒷목 잡아.
아들이 사실 아버지에게 할 말도 아니지만 태종은 엄연히 조선의 왕입니다.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상소를 왕에게 보내는 건 세자라도 용납될 수 없겠죠. 결국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어명을 내립니다. 세자를 패하여 경기도 광주로 추방하라. 와, 드디어. 야, 드디어. 결국 태종은 자신의 손으로 세웠던 조선 왕조 최초의 적장자 세자를 자신의 손으로 패했던 겁니다. 폐세자는 왕자의 신분이 되어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세자 아니면은 양녕대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녕대군이란 명칭이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이 폐세자된 지 불과 2달여 만인 1418년 8월 새로운 세자 충녕대군이 왕이 됩니다. 세종대왕. 맞습니다. 조선 4대 왕 세종. 이렇게 세종대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와.